안녕하세요. 이 종목 살까 팔까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이슈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의견 같이 나눠보고 살까 팔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나성민 팀장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승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써니전자 왜 불렀죠?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네.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아.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출마 관련돼서 그러면은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어떻게 되죠? 직함이 지금? 지금 당대표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출마한다고 해서 올랐는데 그럼 그 밖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은 뭐 여당, 야당 뚜렷하게 뭐 인물들이 뭐 없진 않지만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만 움직였나요? 최근에? 최근에는 안철수 관련주만 움직였다 이렇게 오늘 보입니다. 특히. 네. 자, 이제 바로 이제 직진으로 들어가서 써니전자 오늘 갭으로 떴어요. 주말 네. 사이에 그 소식이 나오면서요. 네네. 자, 이거 살까요 팔까요? 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외에 뚜렷하게 인물로 뭐 결정적인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내년 4월달 뭐 예상은 보궐선거가 4월 7일이기 때문에 아직 한 4개월 정도 이슈가 계속해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전체 시장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슈가 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된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안철수 당대표가. 네, 일단은 뭐 테마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았는데 싼 종목들이 많지 않고 또 테마 쪽에서 수급이 들어갈 마땅한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시즌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를 지금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시장이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 지금 서울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또 야당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찍기는 싫다. 이렇게 여론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철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의견 없는지 한번 김진웅 선임연구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써니전자가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20% 가깝게 올랐어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아야 돼요? 예. 의견이 갈리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의견이 다르면. 네. 자, 어떤 주장이 더 제 마음을 움직일지. 자, 이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안철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빅 이벤트보다는 다운되는 서울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뭐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만 뭐 크게 가져가기에는 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대선 후보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수가 약간 좀 낮아질 수 그쵸. 있는 서울시장 나와도 대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당장 다음 대선보다는 그 다음 대선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니 뭐 잠깐 몇 달 하고 사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긴 하지만 네. 오히려 그러면은 민심에는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어서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기술적으로 장중에 보시면 분봉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쭉 줄줄줄줄 흘러 내렸잖아요. 네.
그럼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내일 아마 가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일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는 뭐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아, 내일도 그러면은 살짝은 더 오를 수 있는데 살짝 올랐다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예. 살짝 올랐다가 미끄러지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팔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예.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그쵸. 의견인 예.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네. 아, 살까 팔까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나성민 팀장 의견하고 김진웅 선임연구원 의견하고는 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떤 점이 더 설득력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데, 우선은 일단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장 쪽과 이제 대권 쪽을 나눠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좀 더 큰 물과 약간 그것보다는 작은 물을 놓고 봐야지 되는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좀 흘러내린 그림처럼 약간 단기 이슈는 됐지만은 실망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우선은 지지율이 좀 나와야지 어떤 윤곽이 보일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지지율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두 의견을 좀 조합해 봤을 때 우선 사실 단기적인 실익보다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팔가로 의견을 좀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종목,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한번 의견 같이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영욱 센터장 나와주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보유 종목으로서 많이 리딩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꺾일 듯 하면서 오늘 재차 고점을 넘어갔어요. 상당히 강한데 사실 주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이 위치면. 차트만 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요. 시가총액 역시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까요, 살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살까로 살까? 네.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사야지 되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프로그램 성격의 좀 매수세들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 20조가 넘어가는데 20조가 훌쩍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까 의견을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실 지금 현재 포트에서 현재 유동성장에서는 반드시 섹터 내 핵심적인 종목들은 한 종목씩은 꼭 편입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과열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좀 순매수를 보였던 것 같네요.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나 또는 그와 유사한 종목이 한 종목 정도는 지금 시대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없다면. 예. 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보세요? 지금 176,900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돌파할 것 같다.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얼마 안 때는 남았잖아요. 어, 한 번 오르면 20만 원인데. 지금 뭐 지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 뭐 사실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내 시가총액 1위거든요. 하지만 지수 추종 탄력도를 비교하면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좀 추종하고자 하는 매매를 하신다면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김진우 선임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살까요? 이게 좀 난감한데 저도 살까로 살까요? 제시했습니다. 네. 아, 살까요? 자, 좋아요. 왜 사야 될까요?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 어느 정도 음. 있긴 한데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3상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저도 그것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뭐 코스닥 지수랑 이제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예.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봤을 때 예. 코스닥 지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흐름에 코스닥이 연동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날카롭죠. 네, 근데 저는 일단 코스닥 지수 반반이긴 하지만 6대4 정도는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동조화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 이유 자체는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뭐 10년 내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뭐 1000포인트를 도달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대장주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는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요약해 보면 코스닥 지수가 좀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는, 자, 코스닥 차트 보실 텐데요. 코스닥 지수를 지금 추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자, 코스닥 지수는 얼마나 지금 뭐 추세적인 조정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더 추가 상승할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 했을 때는 한 980, 90 이상 포인트는 가지 않을까. 908, 90까지 좀 예. 뻗어줄 것 같고,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코스닥 지수 연동했을 때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중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20만 원 중반이요. 예. 20만 원 중반이면 한 26만 원까지도 생각해도 될까요?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24만 원? 예, 그 정도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 모두 투자 의견이 살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 없이 살까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하고 최근 올해 들어서 아마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탄력적인데, 자, 그럼 명신산업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볼 텐데요. 나성민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성민 팀장입니다. 아까 인사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까봐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V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또 유튜브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명신산업 최근에 질문 안 드렸나요? 네네네. 네. 자, 명신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올해 상장주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며칠 연속, 이틀 연속, 지난주에 상한가 치고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자, 이게 상장할 때 얼마였나요, 주가가? 상장할 때가 뭐 10,000원 이하였죠. 사실은 뭐 공모할 때가 10,000원 정도 공모할 했기 때는. 때문에 네. 첫 상장했을 때 가격 좀 볼까요?
첫 상장했을 때 가격이 13,000원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야, 몇 배인가요? 며칠 사이에? 한 4배, 5배 정도 오른 상황이죠, 현재. 네. 그러면은 더 오를까요? 좀 더 오른다. 좀 더 오른다. 그러면은 좀 더 오른다. 살까요, 팔까요? 사자. 살까? 예. 일단은 뭐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65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한 430억에서 4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거다. 예, 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45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뭐 내년에 컨센서스 나온 건 없지만은 네. 일단 우리 연구팀에서 했을 때 추정을 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내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추정된다고요? 630억에서 630억. 6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살까? 그러면 좀 떨어지면 살까요? 오르면 살까요? 좀 눌림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른 게 물론 네. 이제 성장성도 있지만 테슬라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아하, 테슬라. 테슬라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테슬라 뭐 상승,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라는 이슈도 있었지만 S&P 500 편입이라는 이슈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 테슬라 상승에 동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이슈는 소멸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S&P 500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은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 확대는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좀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메가 트렌드 전기차로 네네. 따졌을 때 조정 이후에도 뭐 갈 수 있겠다. 계속 갈 수밖에 펀더멘탈 없다. 예.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건데.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영욱 센터장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까요? 의견이 갈리네요. 자, 원래 그 두 분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인가요, 평상시? 자주 일치하는데 이 종목은 좀 자주 일치하는데 이 종목에서. 자, 왜 팔아야 될까요? 우선 명신산업 지금 시세에 발생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테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적인 지금,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S&P 500 이제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개인적으로 흐름 같은 것들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놓고 보면 상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제 세력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물리게 되면 대응하기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현 시점 위치에서는 팔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제가 또 명신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드려야지 되는데 의견을 조합해봤을 때 일단 살가 같습니다. 살가가 좀 더 설득력 있는데 단 조항이 하나 붙어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조정을 보이면,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 테슬라 이슈가 있었었고 테슬라 이슈 때문에 테마처럼 오른 측면이 있으니 테슬라가 이미 지금 S&P 500에 편입된 상태에서 이벤트가 좀 추가적인 이벤트가 없다면 조정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이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좀 며칠 동안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이면은 좀 조정을 보일 때 조용할 때, 좀 잠잠해질 때 이때 살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조건을 붙여서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팔가 쪽이고 좀 조정을 보이면 살까가 좋겠다. 여기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 팔까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